에포틀리스 그 위가 있네. 이게 힘들이지 않고 툭툭 던지는 그 느낌 말고 또 다른 게 있었네요. 자, 381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MBL 시스템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MBL 뭐 스피커도 쓰고 특히 이제 9008A는 여러 번 썼었는데 한 번도 MBL을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해본 MBL이 메인이 돼서 했던 시청회가 없었더라고요. 올 봄인가요? 이제 MBL 101하고 마르텐 콜트레인 3 두 개 이제 비교 시청회를 한 번 한 적은 있었어도 MBL을 메인으로 시청회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MBL을 메인으로 해갖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얘를 한 번도 제대로 달아주지 않은 것 같아서 시스템 소개 말씀드리면요. 이게 MBL 101 마크 2라는 스피커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이제 바이앰핑이죠. 혹시 지금 바이앰핑으로 오디오 하시는 분 계세요? 아, 바이앰핑 하세요? 스피커 뭐에다가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에다가요? 그 앰프는 뭐 먹으셨어요? 아라곤. 그러면 같은 앰프로 고역, 중역, 저역 같은 앰프로요? 사실은 오늘 바이앰핑을 하면서 9008A 요 모노블록이죠. 요 두 조를 이용해서 네 덩어리로 바이앰핑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중고역에는 MBL 9008A 모노블록 파워를 연결을 했고요. 저역에는 저 뒤에 있죠. EMM랩스의 MTRX 모노블록 파워로 해서 저걸 저역에 걸었습니다. 같은 브랜드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파워앰프가 달라지면 뭐 채널 디바이더를 걸어야 되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다른 브랜드의 앰프로 바이앰핑을 가능한 이유가 이 이제 6010D 프리앰프 때문에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렇게 요게 아웃풋 게인 1, 2거든요. 그래서 아웃풋 게인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입력도 전부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 프리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브랜드의 파워앰프로 바이앰핑이 가능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바이앰핑 뭐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실제로 막 구현해보고 하기는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역 쪽을 약간 좀 올렸어요. 오늘의 컨셉은. 그리고 소스는 요 밑에 요것도 MBL 거거든요. 1611F라고 해서 나온 지는 좀 된 모델인데 2496밖에 지원을 안 해요. 요즘 막말로 20-30만 원짜리 큐드형 DAC도 24비트 384kHz 맑게 지원하는데 얘는 2496밖에 안 되는 구형. 근데 항상 뭐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디오가 스펙대로 안 간다는 거. 요것도 지난달에 들어왔어요. 뭐 기존에 이제 요거 말고 요 밑에 N31이라고 노블라인 저희 시청에도 많이 했었고 그게 스펙적으로는 훨씬 좋아요. 근데 오늘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스템의 소리가 지금껏 제가 들어본 소리 중에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거 오늘 같이 들어볼 건데 지난주에 우리가 제넬렉 스피커 시청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청회 컨셉이 제가 모델명을 얘기를 안 했더라고. 폭스바겐 골프를 갖고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를 만들어 보자 라는 시청회를 해갖고 지난주 혹시 시청에 오셨던 분? 예, 많이 오셨고 지난주 괜찮았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시청회를 또 자동차로 비유하면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브라부스는 못 타봤어요. S65 AMG는 여러 번 타봤는데 오늘은 이제 벤츠 S클래스를 브라부스가 가져가 갖고 막 800마력, 900마력짜리 튜닝카로 만들어 주잖아요.
벤츠로 치면 이제 브라부스를 한번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멀티앰핑이니까 당연히 소리가 좋겠지. 뭐 멀티앰핑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멀티앰핑을 하면 가장 일반적인 거, 그건 바이와이어링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우퍼에서 구동이 소리가 나면서 역기 전력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역기 전력이 안에 네트워크를 타고 미드레인지 트위터에 올라가면서 음을 혼탁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역기 전력이 앰프 쪽으로 들어가면서 제거되면서 중고역이 훨씬 깨끗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런 멀티-A 스피커니까 당연히 네트워크가 들어있는데,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보통 공심 코일이나 커피스터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굉장히 큰 저항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뭐 유닛도 구동해야 되지만 그 네트워크도 구동을 시켜야 되니까 파워앰프의 구동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이제 중고역하고 저역 쪽이 힘들단 말이에요. 저역 쪽하고 두 대의 파워앰프로 구동을 시키니까 구동력 측면에서, 그러니까 소리 음질적인 측면으로는 스케일이 더 커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뭐 파워앰프 한 조 더 있어야죠. 케이블 있어야죠. 전원 코드 있어야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 단점은 있지만 음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오늘 이제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역대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가 아니라, 제가 하이파이 클럽 한 지 한 25년 됐는데 거의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최고의 소리를, 모든 음악이 다 새롭게 들리는 느낌, 그 오디오 파일이 제일 재밌어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고 이 음악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됐어, 이런 느낌. 일단 잔잔한 음악 하나 듣고 오늘은 진짜 그냥 음악을 좀 많이 듣는 그런 시청회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곡을 잔잔한 걸로 정미조님의 개요울, 이걸 한번 잔잔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요울을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요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울컥해서 진행을 못할 것 같아. 너무 좋죠. 근데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음악 나오는데 신경을 인상 팍 쓰고 음악이 너무 좋죠. 잔잔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잔잔한 곡을 틀었는데 전혀 잔잔하지 않는 느낌이요. 이게 이제 서곡입니다. 이제 시작일 거예요. 이런 느낌. 글쎄요. 저도 매주 시청회를 하고 매주 이렇게 막 하이엔드 오디오를 다 듣고 있죠. 근데 저도 이런 소리는 진짜 이런 음악은 이런 느낌은 생소할 정도로 정미조라는 가수가 이렇게 멋있는 가수였어. 녹음을 언제 했고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녹음도 너무 좋고 이거를 이제 오디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가운데 정미조라는 가수의 음상이 맺히는데 보통 다 평면으로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오디오 파일 기준 약간 유치한 표현을 또 하면 이 가수의 뒤통수까지 느껴질 정도로 앞뒤에 입체적인 구 형태로 탁 맺히는 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악기가 무슨 바순 뭐 이런 악기인가? 부는 악기가. 예, 너무 좋죠. 진짜로 감정이 약간 아직 추스러지지가 않아서. 근데 아까 주무시고 계시던데 음악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다 눈을 감고 다 이렇게 미간이 약간 찌푸려지는 집중을 하셔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영상에 써도 되는지. 멀리 먼 거리로 찍었기 때문에 너무들 다들 집중을 하고 계시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음악 틀으면 뭐 스마트폰 보시는 분도 많아요 요새. 음악 딱 가는데 아무도 이게 음악의 힘이라는 거죠. 이런 아름다움이 요새 많이 퇴색되고 사라져가고 있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입니다. 그건. 자, 오디오 얘기 잠깐 할게요. MBL이죠. 지난주에 제가 제넬렉 하면서 너무 왜냐하면 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마음에 너무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좀 흥분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라앉히면서 한번 해보려고. 중고역의 MBL 9008A가 지금 4ohm이거든요. 이 스피커가 840W. 그리고 저 뒤에 있는 EMM랩 MTRX가 4ohm에서 1500W. 그래서 파워 앰프 출력만 지금 2340W짜리 앰프로 요 MBL 1021 스피커를 연결을 한 건데요. MBL 1979년도에 설립된 회사죠. 그래서 설립자 이름이 멜레츠키, 바이네케, 렌하르트. 요 세 사람이 공동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을 따갖고 MBL. 외국 회사들은 이렇게 심플하게 회사명을 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야 그냥 우리 이니셜 따자. 그래서 MBL이 된 거고 현재 CEO는 이제 크리스티안 헤멜링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5월 달에 이 MBL 공장도 가보고 이 사장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10년 전에 MBL을 인수를 했죠. 창업자한테. 요 스피커 얘기 잠깐 하면은요. 이게 사실은 크기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분류로 치면 분명 대형 스피커에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이게 4way 스피커거든요. 그래서 트위터, 미드레인지 얘가 우퍼예요. 미드로, 미드 하이, 미드 로우가 아니라 얘가 미드레인지, 요게 우퍼, 밑에 서브 우퍼. 그래서 MBL 스피커는 이제 라디얼 스트랄러, 전방향, 무지향성 스피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무지향성보다는 전방향 스피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요. 독일어로 이제 라디알 하면 모든 방향으로, 그리고 스트랄러 하면 음을 방사하는 기기,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라디알 스트랄러라는 그 유닛이 MBL의 특징이죠. 그래서 자, 스피커 뭐 유닛도 종류가 되게 많죠. 뭐 리본형도 있고, 그다음에 동축형 구조도 있고, 다이아몬드 트위터도 있고, 뭐 세라믹 우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저거였는데 이제 MBL만의 이 스피커의 가장 큰 이 라디알 스트랄러 전방향 스피커는 소리가 360도 방향으로 퍼진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정미조 노래를 들었을 때도 뒷공간에 그려지는 사운드 스테이지가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에서는 한 방향으로 나가는 소리는 없다는 거죠. 그죠? 제 목소리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제 목소리 안 들립니까? 들리잖아요. 모든 악기도 다 360도 전방향으로 퍼지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한 게 요 라디알 스트랄러 유닛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보면요, 여기도 이제 MBL이 쫙 있곤 한데, 뭐 전방향 스피커의 장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저 트위터 하나만 딱 놓고 봐도, 그래서 궁금해, 왜 이 트위터가 이렇게 좋을까 생각을 해본 게,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실크돔이 됐든 메탈돔이 됐든 트위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트위터가 진동을 해서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동판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냐는 거죠. 걔도 진동을 할 때는 앞뒤로 소리가 다 나는데 뒤에가 막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뒤에다가 뭐 자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나오면서 오는 어떤 그런 음의 한계, 왜곡, 이런 부분들. 얘는 이제 그런 게 없고. 자, 그래서 스피커 시청을 많이 하면서 뭐, 제네렉은 뭐, MD, 미니멈 디프렉션 인클로저. 그죠? 그래서 음의 회전을 없애기 위해서 곡면 인클로저를 했다. 그러니까 인클로저라는 게 스피커에서도 필요악이거든요. 유닛만 갖고는 저역이 안 나니까 반드시 울림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의 울림통, 첼로의 울림통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인클로저가 왜 필요악이냐 그러면, 인클로저 내부에서 정제파도 발생하고 그 박스형 그 코너에서 음의 회절도 발생하고, 그런 어떤 음질적 단점이 많이 생기는, 그리고 서로 앞뒤 위상도 달라지고 막 그런 부분들, 얘는 그 인클로저가 아예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거죠. 평판형도 인클로저가 없잖아요. 근데 쟤는 앞뒤로 소리가 나오는 거고, 얘는 360도로 악기랑 똑같이. 그래서 어쨌든 인클로저가 없다 보니까 음의 회절도 없을 거고, 정제파도 발생, 물론 하단에 이제 베이스 쪽은 박스형 인클로저를 쓰고는 있지만, 어쨌든 고역, 중역, 그 저역까지는 초저역 빼고요. 인클로저가 없어서 정제파나 회절이 없는 상태에서 음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자연스러움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트위터도 전방향으로 나가 보니까 이따 이제 음량을 굉장히 키워서 들릴 거예요. 근데 진짜 스트레스 하나 없는 소리, 정말 이런 압도적인 음량에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4웨이 4스피커예요. 그래서 대형기란 겁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크로스오버가, 요 트위터가 3500Hz, 그리고 미드가 600Hz, 요 밑에가 우퍼인 게 얘가 105Hz까지 내려가고, 요 105Hz 아래 주파수 여기 24Hz니까 24Hz부터 105Hz까지를 밑에 이제 서브우퍼가 담당을 하는 거고, 그 서브우퍼에 저 EMM 랩 MTRX를 연결을 한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소리를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주관이 있어서 판단을 하시겠는데, 이거를 멀티앰핑이라서 이런 소리가 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멀티앰핑도 분명히 저걸 했지만, 이따 파워앰프 얘기할 건데, MBL이 파워앰프를 만든 건 스피커 만들고 나서 좀 이따가 만든 이유가, 이 스피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4웨이 4스피커고 이렇게 대형 스피커인데 음압이 4옴에서 82dB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현존하는 스피커 중에서 가장 살인적인 음압을 갖고 있다. 보통 요즘 스피커 90dB 안 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저 아방가르드는 109dB나 되는데, 얘가 82dB라는 거는 진짜 그냥 살인적이다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MBL이 앰프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자기네 구동이 까다로운 스피커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 스피커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오늘 바이앰핑 효과가 더 극적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커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그냥 2300W가 넘는 파워앰프로 이렇게 핸들링을 해주니까 얘한테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죠. 자, 두 번째, 블랙핑크 들어볼 겁니다.
자,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의외의 선곡을 했는데 너무 괜찮죠. 요즘 이제 레코딩은 라우디니스 월을 넘어서 거의 그냥 개인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개인을 높여서 녹음을 하는데, 사실 그런 녹음들은 이 하이파이 오디오에서 녹음 나쁜 거 들으면 진짜 귀에 차마 못 들어주거든요. 녹음이 나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SM 소녀시대 들려드렸고, 오늘은 이제 YG도 레코딩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들은 얘기인데, 보통 요새 이제 마스터링 할 때 보통 드는 비용이 곡당 한 20만 원 정도, 국내에선. 근데 이 마스터링은 외국 사람 이름은 까먹었는데 한테 맡기는데 곡당 800만 원씩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링이 좋으니까 이런 하이엔드에서. 근데 물론 그래도 개인이 되게 높였는데 그 보컬이나 이런 쪽에 전혀 스트레스가 없죠. 그거는 이 스피커 능력인 거고.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진공관이냐 트랜지스터냐, 그죠? 그 다음에 뭐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그 다음에 뭐 스피커 방식이 뭐 다이아몬드 트위터냐, 뭐 동축형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튜닝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그 얘기를 왜 끝내냐면, 얘가 라디안 스트랄러라는 그 전방향 유닛을 3Way로 쓰고, 저역은 어쩔 수 없어서 저 다이내믹 유닛을 갖다 쓰고 밑에다가 이제 인클로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 안에 12인치짜리 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4Hz부터 110Hz까지를 그 우퍼가 담당을 하는데, 12인치 우퍼다 그러면 오디오 약간 스펙 따지시는 분들한텐 야, 이 공간에서는 좀 힘들지 않아? 할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이 저역 나오는 거 보세요. 이제부터 저역의 잔치가 벌어질 건데, 그러니까 전방향 스피커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 우퍼는 외주 받아서 쓰는 거겠죠. 자기네가 직접 제작 안 하니까. 이런 다이내믹 유닛 갖고 인클로저를 짜서 이런 저역을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 그러니까 뭐 평판형이 좋아, 뭐 다이내믹 유닛이 좋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어떻게 튜닝을 했냐가 그게 진짜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우퍼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저역이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실력인 거고, 이게 MBL의 능력이고. 이 스피커는 저희가 튜닝한 건 하나인데, 이따 일부 끝나고 뒤에 보면요, 되게 좀 그 너덜너덜한 그 케이블들이 막 주렁주렁 걸려 있을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점퍼 바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점퍼 케이블, 바나나는 케이블 좋은 게 없어갖고 소위 말해서 막선드로 바꿔놨더니 효과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3가지 옵션이 있는 게 되게 재밌어요. 스피커인데. 그래서 트위터 쪽에는 패스트, 내추럴, 스무스, 이게 3종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점퍼를 바꿔가면서. 저희는 지금 스무스로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중역 쪽은 이제 내추럴하고 리치가 있어요. 단어 뜻 그대로입니다. 리치는 좀 이렇게 풍성하게, 리치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저희는 오늘 리치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역 쪽은 또 스무스하고 어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조사에 말하는 거는 진공관 앰프를 묻히면 어택으로 해놓고, TR이면 스무스로 세팅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런 옵션이 있는데, 결국에는 뭐 트위터, 미드, 그 다음에 우퍼, 그렇게 해갖고 크로스오버에서 뭔가를 뭐 조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질 차이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또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가 왜 중역대를 리치로 만들어놨는지. 엄밀히 말해서 이 더 중립적인 느낌, 더 하이엔드적인 느낌은
내추럴이 더 정확하게 소리가 나요. 근데 오늘은 리치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부자 되나? 이 아재 개그가 오늘 안 통하네. 원래 아재 개그 잘 안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음악은 사실은 처음 두 곡은 새로운 곡을 들려드렸는데 사실 오늘 그 음악은 약간 올스타전 느낌? 평소에 들었던 음악을 다 워낙 새롭게 들리니까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래도 몇몇 곡 그거 한데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보헤미안 랩소디 오래간만에 들어볼게요. 그때가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발론 할 때.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Mama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Mama, I didn't mean to make you cry. If I'm not back again this time tomorrow, carry on, as if nothing really matters. Too late, my time has come, sent shivers down my spine, body aching all the time. Goodbye, everybody, I got to go. Gotta leave it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Mama, I don't wanna die. Sometimes I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1, 2, 1, 2, 3, 4. Never known how much I loved you, never known how much I cared. When you put your arms around me, I get a fever that's so hard to bear. You give me fever when you kiss me, fever when you hold me tight. Fever in the morning, fever all through the night. Sun lights up the daytime, moon lights up the night. I light up when you call my name, and I know you're gonna treat me right. You give me fever when you kiss me, a fever when you hold me tight. Fever in the morning, a fever all through the night. Everybody's got the fever, that is something you all know. Fever isn't such a new thing, fever started long ago. Romeo loved Juliet, Juliet, she felt the same. When he put his arms around her, he said, Juliet, baby, you're my flame, that'll give you fever. When you kiss the fever with thy flame in you. Fever, I'm a fire, fever, yeah, I burn pursue. 이 화려한 음색, 이게 이제 스피커를 리치로 중역대를 세팅하던 이유인데 이 소리를 듣고 과연 이게 트랜지스터인지 진공관인지 맞힐 수 있을까? 그죠? 고역의 화려한 색채감이 정말
약간 과장하면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보기 힘든 수준의 정말 화려한 색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두 곡을 연달아 들려드렸어요. 그 엠버 아일리시의 피버도 연속해서 들려드렸는데 두 곡 다 요즘 녹음이죠. 그러니까 요즘 녹음이다 보니까 요즘 레코딩 하면 뭐 이제 일단 가수 보컬을 컴프레스로 해서 누릅니다. 그래갖고 게인을 높이기 위해서 또 리미터로 해서 그걸 막 키우고 막 이런 꽉꽉 눌러 담는 게 요즘 녹음이. 왜냐하면 뭐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오디오 장치가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내추럴한 녹음이 아니라 그걸 완전히 진짜로 그냥 압축을 시켜갖고서 이렇게 쥐어짜듯이 저희 하이엔드 오디오를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녹음을 이렇게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들으면 너무 이렇게 진짜 눌린 느낌, 납작해진 느낌이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MBL에서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라부스요. 다 들어와. 내가 다 해줄게. 음상 주변에 그 화려한 블룸이, 피오름이 굉장히 화려해요. 근데 보통 그렇게 진공관으로 얘기하면 이게 만약에 300B다. 300B에 준하는 그 화려한 피오름이 만들어지는데 300B 진공관 앰프는 그 화려한 피오름은 만들지만 음상 안에 밀도까지는 못 채우거든요. 약간 공갈빵 같은 느낌, 약간 비어있는 느낌, 물론 앰프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 피오름 속 음상 안에 들어있는 응집력, 어마어마한 그 압력으로 들어있는 듯한,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 큰 음량이고 요즘 녹음인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그게 이 MBL 스피커, 그리고 이 9008A 파워앰프의 굉장히 뛰어난 능력. 이게 뭐 9008A 잠깐 말씀을 드리면 파워앰프가 1989년부터 그러니까 회사 설립하고 한 10년 있다가 우리 회사 스피커를 제대로 울려주는 앰프가 없구나. 그래서 개발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9008A란 모델이고 요거 이제 상위 모델로 이제 9011이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플래그십이죠. 그거는 깊이가 한 1m 됩니다. 90cm인가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는 오늘 오전에 사실은 그 탤런트 김지현님 MBL 유저로 유명하시죠? 다녀가셨어요. 그분이 지금 MBL 익스트림에다가 9011에다가 6010에다가 전부 풀 시스템을 쓰고 계시는데 요 앰프는 한 덩어리를 쓰면 스테레오로 쓸 수가 있고 두 덩어리를 쓰면 모노블록으로 그냥 뭐 전환 같은 거 없이 스피커 단자가 나눠져 있고요. 출력은 8옴에서 440W, 4옴에서 840W, 그 2옴에서 1000W, 피크 출력 2200W까지 뭐 피크 출력은 별 의미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 앰프는 뒤에 파워 코드가 두 개가 들어가요. 하나의 부스트 파워가 따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파워 코드 하나만 연결해도 소리 나오고 이걸 부스트를 시키기 위해서 터보로 걸고 싶다 그러면 파워 코드를 하나 더 연결을 하면 구동력이 확 올라가는, 이게 뭐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썼고 출력 소자를 뭘 썼고 설계를 풀 밸런스로 했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소리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튜닝, 누가 어떻게 튜닝했냐 그 부분. 지금 이런 화려한 음색을 과연 오디오에서 저희가 뭐 케이블 쪽에 음색이 좋은 케이블 아니에요. 저희 이제 스피커 케이블은 중고역은 안수주 C2 저거 저희 실판매가 한 1000만 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 하이엔드급에서는 스피커 케이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중고역의 개방감, 이런 음의 밀도, 응집력, 피오름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역 쪽은 텔레룸 큐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이엔드 케이블이 들어가고 엄청난 튜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MBL 스피커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전방향이다 보니까 이건 MBL 본사에서도 강조를 하는 건데 룸 어쿠스틱이나 스피커 위치에 큰 구애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 스피커 자리도 안 잡았어요. 그냥 딱 놓고 끝. 물론 토이는 약간 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역 포트 때문인지 이 저역 양감 이런 디테일을 위해서 그걸 했고, 그러니까 공간의 영향을 또 크게 안 받는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뭐 1611F DAC에 6010D 프리에 008A 파워에 EML MTL에서 전부 트랜지스터로 해서 음색을 만들어 놓는 놈이 없어요.
근데 이런 화려한 음색, 음악 원본에 들어있는 그 소리가 그대로 남김없이 다 분출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보컬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척 로의 빈센트라는 곡인데요. 이 빈센트 이 곡이 저역이 진짜 어려운 곡이거든요. 이렇게 저역이 이 정도 저역을 물론 다른 시스템 됩니다. 아방가르드. 그럼 저거는 뭐 혼에다가 뒤에 지금 저 12인치짜리 우퍼 하나 둘 셋 넷 6개가 액티브 서브우퍼로 있고 거기다가 혼까지 구조를 하고 있어서 어마어마한 저역을 만드는 액티브 서브우퍼니까 그런 저역이 나오겠죠. 근데 과연 라디안 스테라는 알겠는데 밑에 있는 12인치짜리 우퍼가 이런 저역을 낸다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daffodils. Catch the breeze of winter chills in colors of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and violet haze, reflecting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y, weathered faces lining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장 4곡을 보컬만 들려드리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이 곡도요. 사실 이 저역이 얼마나 힘든 저역인지 오디오를 치열하게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저역 내려가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말씀드렸어요. 아방가르드가 들어가면 저 액티브 서브우퍼 4덩어리가 들어가면 이런 초저역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우퍼 사이즈 보면 그 AV에서 쓰는 12인치짜리 서브우퍼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거든요. 근데 12인치 우퍼 갖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곡에서 멀티 앰핑의 장점이 조금 드러난 거겠죠. 그러니까 저역과 중역이 완전히 분리된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은 멀티 앰핑의 능력이고 요 12인치 우퍼를 위해서 1500W짜리 하이엔드 파워 앰프가 밀어주니까. 근데 사실은 파워앰프가 너무 힘이 좋아갖고 우퍼를 장악을 해버리면 소리가 되게 경직되게 날 수도 있고 오히려 딥베이스가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보면 계속 땅 밑으로 이렇게 툭툭 꺼지는 베이스, 양감도 좋지만 그 디테일이요. 정말 저역의 굴곡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그래야 될까? 그런 느낌이 되게 좋죠. 청로비 이 사람이 원래 재즈 기타리스트죠. 근데 기타의 투명이나 맑음 뭐 그런 부분까지 뭐 하나 진짜 흠 잡을 데가 없는 그런 음악이 아니었나 해서 지금 1부 마지막 곡 듣고요.
오늘 음악을 많이 들려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그런데 이거 원래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저 QLN 시그니처 있고 그 다음 주에 안수주 오디오 그룹 덴마크를 내가 미국 엑스포나에서 들어봤던 그 시스템을 여기서 한번 재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들려드릴까 했었다가 가끔 들려드렸죠. Make Us Stronger 이거 한번 To make us stronger. 대단하죠. 그러니까 또 차로 설명드려요.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슈퍼카 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얻어 타본 적도 많은데 벤츠 S65 AMG를 한번 몇 번 타봤어요. 그게 이제 옛날 거니까 12기통짜리죠. 뭐 승차감도 좋고 63 AMG하고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근데 그걸로 고속 주행을 해보면 정말 독특한 느낌? 벤틀리 뮬산도 타봤어요. 리무진으로. 그러면 차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느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설명하면 포르쉐 911 터보 S 이런 거 갖고 뭐 증거 없으니까 내가 뻥일 수도 있고 공도에서 한 300km까지 밟아보면요 250km가 넘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차가 막 가면 도로 노면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약간 차가 구름 위를 다닌 것처럼 그렇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죠. 스키 경기 보면 막 울퉁불퉁한 길을 그 활강하면서 내려오는 경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 스키 선수가 상체는 가만히 있고 그 무릎만 계속 탁탁탁 치면서 쫙 내려오잖아요. 포르쉐가 딱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km에서도 막 그 교량 같은데 둔턱을 넘어갔다. 그래 들어와. 내가 다 받아줄게. 정말 이 차체는 미동도 안 해요. 그냥 밑에서 두둥 하면서 지금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큰 음량이에요. 아마 하이파이 클럽 역대 시청의 그 음량 그 SPL 중에서 제일 크게 제가 틀었을 거예요. 지금 마이크도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한 10dB 이상 낮췄어요. 제가 아까 낮췄거든요. 15dB 3단계 낮췄으니까. 굉장히 큰 음량인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 그죠? 인정? 우리 백감독님의 그 애청곡이거든요. 그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 크기에 비해서 괜찮아. 가격대에 비해서는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쟤는 뭐 크니까 이 정도는 나와.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비교가 아니라 그냥 딱 음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음량이 이렇게 스트레스 없이 그냥 에퍼틀레스 이런 것들이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약간
긴장감이라든가 텐션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텐션을 극한으로 올렸는데 그냥 스트레스 프리로 그냥 음을 다 토해내는 느낌. 대단한 거죠. 이게 요 라디오 스트렐러 저 우퍼 쪽도요. 저거 일반 다이내믹 유닛으로 보면 한 12인치, 15인치 정도 되겠죠. 꽤 크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하다 보니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이 스피커를 만들어주는 사람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음량이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1부 때 제가 어떻게 보니까 보컬하고 뭐 이런 좀 전자음악 많이 들려드렸는데 2부 때는 좀 어쿠스틱한 음악 그리고 마지막 곡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신청해 주신 분 오셨어요? 근데 그 연주 그 지휘자 진짜 멋있던데요. 그 6번 1악장을 19분짜리.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는 좀 어쿠스틱한 음악도 많이 들려드리고 할 테니까요. 한 5분만 쉬었다가요.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